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저는 과거에 불안장애를 심하게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경로로 좋아졌지만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됐던 책입니다. 아직도 가끔 불안이 몰려올 때면 이 책에 소개된 일화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네브래스카주 브로큰보 출신의 한 남성은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얼 헤인이었다. 그는 12지장 궤양을 앓고 있었다. 궤양 전문의를 비롯해 3명의 의사가 그에게 치료 불가 진단을 내렸다. 의사들은 식단에 대한 처방과 더불어 앞으로 걱정하거나 노심초사하지 말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라고 충고를 했다. 게다가 유언장을 작성하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궤양 때문에 좋은 대우를 받던 직장도 그만둔 상태였다. 이제 그에게 남은 일이라고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듯했다. 그런 상황에서 혜인이는 대단한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남은 시간이라도 즐겁게 살아야겠어. 일생에 한 번은 세계 일주를 해보는 게 소원이었잖아. 죽을 날이 다가오기 전에 얼른 떠나자. 그래서 여행 티켓을 샀다. 의사들은 하얗게 질렸다. 혜인이 씨, 경고합니다만 지금 상태로 여행을 가면 바다에 수장될 겁니다. 그러자 혜인이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네브라스카주 브로큰보에 있는 가족 묘지에 묻히기로 친척들과 약속했어요. 관을 하나 사서 가지고 다닐 생각입니다. 혜인이는 선박회사와 협의하여 자신이 사망할 경우 시체를 냉동고에 보관해 고향까지 운반해 주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그는 페르시아 시인 오마르의 식구를 마음에 되뇌며 여행을 떠났다. 먼지 속으로 내려가기 전에 우리에게 아직 남은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리라. 먼지에서 먼지로 돌아가 먼지 속에 눕기 전에 술도 없고 노래도 없고 가수도 없고 끝도 없는 곳에서. 하지만 그가 술도 없이 여행한 것은 아니었다. 혜인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저는 여행하며 하이볼을 마시고 기다란 시가도 피웠어요. 음식은 가리지 않았지요. 의사들이 먹으면 죽을 거라고 경고했던 희한한 현지 음식도 다 먹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었어요. 온갖 계절풍과 태풍도 만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려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런 모험이 너무나 즐거웠답니다. 배에서 게임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친구를 사귀며 밤을 새우다시피 했지요. 중국과 인도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의 굶주림과 가난에 비하면 저의 걱정과 문제는 천국 같은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보 같은 걱정을 그만두니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체중이 40kg이나 늘어 있었어요. 궤양에 걸린 것도 잊을 정도였지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장 장의사에게 관을 되팔았고 다시 일에 복귀했습니다. 그 후로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제 경우 최악이란 죽음이었지요. 그리고 남아있는 삶을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하는 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배를 탄 다음에도 계속 걱정만 하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관 속에 들어 누워 고향에 돌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편히 먹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자 몸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났고 덕분에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일화 속에 혜인이도 죽을 각오로 남은 인생에서 걱정은 내려놓고 즐기기로 합니다.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건 한편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죽음을 받아들이자 몸의 긴장이 풀리고 스스로의 치유의 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서점에서 잠시 읽었던 건강책의 한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저자는 산간 마을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며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어느 날 대학 선배가 간암으로 죽기 전 자신을 보러 옵니다.
저자는 그 선배의 성실한 삶이 병을 키웠으리란 생각을 하고 그 선배와 같이 술도 마시며 욕도 속 시원히 하게 합니다. 나중엔 같이 산에서 약초를 캐러 다니며 병이 나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간암에 술을 먹인다는 발상이 저로서 매우 위험하면서 신선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아주 작은 틈으로 걱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나, 주변에 들려오는 온갖 부정적인 상황들과 이야기로 몹시 괴로워집니다. 저희 경우 뭔가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 이를테면 자신에 대한 완벽주의로 저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럼 걷잡을 수 없이 고통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때 에라 모르겠다. 막 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막 사는 방식은 평소 금지했던 걸 다 풀어버립니다. 이를테면 몸에 해롭다고 멀리한 음식, 술, 그냥 멍 때리며 시간 보내기, 읽던 책 다 덮어버리기, 앞으로 나아갈 일들을 뒤로하고 그야말로 다 내려놓는 게 저로선 막 사는 일입니다. 그렇게 얼마간 지내다 보면 다시 에너지를 충전해서 또 열심히 살다가 또다시 방전되고 나면서 반복되는 게 인생인 듯합니다. 물론 자기 일에 몰두를 잘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의 삶이라는 게 내 의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성향이 다 다릅니다. 저처럼 불안도가 높은 사람에겐 이 책에서처럼 일시적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